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개선했던 야매가 괜찮죠,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계산 문제가, 기출 문제가 숫자만 바꿔서 나와요. 근데 막상 아까 제가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죠? 대답해보세요.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가 다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빨리 푸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답의 차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기는 거와 안 생기는 거를 빼죠. 맞나요? 아니 그냥이요 안 될 확률이에요. 안 될 확률이고 두 가지를 여쭤보시는데 자, 그러니까 아까 1 플러스 R의 n승 있죠. 따라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4천만 원이라는 게 1년 후면 그걸 1 플러스 R로 n승으로 할인하는 거예요. 이해갔나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1년이죠. 근데 몇 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2년은 몇 승을 하셔야 되죠? 2승을 해서만 땡기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학문을 나왔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맞히시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그럼 이론을 아시고 이제 무조건 모의고사 나오면 그 차 안에서 땡기는 거를 하시면 맞힐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학계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문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야매가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여러분들이 좀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이 문제 나오면 그냥 내가 반드시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죠. 딱 잡고 차이 안 생기는 확률 확률에서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꼭 얘기하는 거 아니다. 문제 있다가 냈어요. 2년을 냈는데, 이따가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넘기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는 집에 가면은 야매 연구실과 학계 연구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또 게시판에 또 많이 들어오셔서 계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송석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더 막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어디서 막 쇼하잖아요. 그 막 잘한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더 잘합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누구다도 생각나면 그래서 많이 좀 게시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막 저는 막 게시판 올라온 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다른 분들은 막 자기가 올리는 분도 계셔요. 좀 싫고 제 EBS도 강의하는데 막 아르바이트 새끼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긴 싫어, 그죠? 아까 물어나오는 거니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합격자 모임에서는 나중에 적중되는 게 많이 적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냐면 감정평가 시험을 아시죠? 연기됐어요. 연기돼갖고 3월 우리가 6월달에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주면은 그 적중 문제가 그 중개사에 들어갑니다. 그 적중을 원하시죠? 그래서 제가 몇 개 갖고 올 거야. 그죠? 갖고 와서 그걸 적중시킨 다음에 나중에 할 거니까 그거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 다 믿고 가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자, 56페이지 갑니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56페이지 가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엄지 그 문제는 계속 꼬박꼬박 모아놓고 계시죠? 이게 다 예상 문제거든요. 그죠? 모아놓으시고, 56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2장이에요. 입지 및 입지 공간 구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대와 직가는 요즘 끊겼어요. 그죠? 그냥야 이건 끊겼어. 잘 안 나오는데 지가라는 건 따라서 토지의 가격, 지대는 따라서 토지의 임대료, 그 다음에 이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할인율이라고 적으세요. 좀 전에 할인율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자율 할인율. 그래서 이건 끊겼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명동은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높아요? 그럼 임대료도 높죠. 그럼 따라서 비례관계예요. 여러분들 할인율을 좀 조속하지만 따라서 깡한다는 얘기 많이 해보시나요? 그럼 우리가 위험할수록 그냥요 깡을 많이 해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요거는 따라서 반비례죠. 그래서 그러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냥야 요새 안 나와요. 그래서 지대 있어요. 지대는 그냥요 토지의 임대료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이라는 유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가라는 건 그냥입니까? 토지의 가격입니까? 그럼 일정 시점에서 토지를 합해와 교환하는 장래 지대 현재 가치로 하니까 절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장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요. 그럼 아까 여러분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도 상승한다 그랬죠? 그럼 지대와 지가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이자율이 어려우시면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세요. 위험할수록 그냥요 할인율이 높아져요. 그럼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럼 이자율과 이 지가는 이제 반비례다라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자, 토지도 어떻게 돼요? 위험이 있겠죠? 그럼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높아집니까? 높아지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이 높아지니까 토지 가치가 하락하죠? 네,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교수님, 최근에 경향은 어디에 보면 밑에 지대결정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다 나와요, 시험제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가 있어요. 고전아파와 신고전아파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농경지의 지대이론을 이제 쭉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농경지의 지대이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좀 볼게요. 따라서 리카도, 마르크스, 티넨, 그 다음에 학자 이름이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어저께 이걸 차 안에서 땡기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왜 교수님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이 학자 이름 외우는 것보다 차 안에서 땡기는 게 낫대. 인정하시죠? 그죠? 왜냐면 학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자,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가 있어요? 고전아파와 신고전아파가 있죠. 고전아파. 어떤 아파가 먼저 나왔을까요? 고전이 먼저죠. 고전이 먼저 나와서 신고전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문적 특성이 먼저예요? 자연적 특성이 먼저예요? 자연적.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 나와서 이제 신고전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럼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왜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한정됐어요. 그럼 인구가 많아져요. 사람 인자에다 입구 쳐서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곡물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냥입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곡물 가격을 많이 재배해 돈 벌려니까 토지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주가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생산비를 빼고 남은 지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아파는 이 지대를 따라서 잉여, 불로소득, 불로소득을 본 거죠. 근데 아니다. 신고전아파는 인문적 특성을 강조해요.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토지에 그냥요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땅값이 비싸지죠.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낮추겠어요? 분양가를 올리겠어요? 올리죠. 그럼 이거는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럼 곡물 가격의 하나의 토지는 따라서 생산 요소, 요소 비용, 비용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럼 지대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요소 비용.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고전아파는 지대를 뭐로 보고요? 잉여. 신고전아파는 비용.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자, 정부가 오래된 잉어가 있어요. 따라서 고전 잉어.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려고 잡아먹으면 신고가 들어가요. 따라서 고전 잉어. 그래서 잡아먹었더니 누가 따라서 신고. 그냥이야 비용이 나가. 비용이 나가죠. 야, 이건 안 터진다.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고전아파는 뭐로 봤죠? 잉여. 신고전아파는요. 비용으로 본 거죠. 그런가요? 자, 얘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죠. 토지는 자체적으로 자본과 확실히 구분돼서 특수한 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는 자본과 구분돼야 된다. 근데 얘네들은 지대를 자 잉여로 봤어요? 하나의 비용으로 봤어요. 따라서 생산 요소. 그럼 토지나 자본이나 다 생산 요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본도 이제 토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구분 안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자, 따라해보세요. 차액 지대설, 절대 지대설.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차액 지대설은 리카도가 얘기하고, 절대 지대설은 마르크스가 얘기했거든요. 그럼 차익을 나타내는 건 따라서 비옥도의 차이. 그럼 비옥도가 똑같겠어요? 땅이 다르겠어요? 그럼 지대도 다르게 나타나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비옥도가 핵심 포인트예요. 뭐가 핵심 포인트다? 비옥도. 그럼 비옥도에 도 들어가죠? 그냥입니까? 리카도도 도 들어갑니까? 도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면은 비옥도 나오면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다고 서른도 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체제다 보니까 자,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생깁니까? 그럼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요구하니까 자, 이건 따라서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익지대설이라는 건 어떤 거냐?
차익이 생깁니다. 비옥도의 차이. 자, 갑돌이가 이제 지주예요. 땅을 빌려줍니다. 근데 비옥도가 똑같아요. 비옥도가 달라요. 그럼 비옥도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죠? 가느다. 그래서 우리가 비옥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좋은 거를 상급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급지, 아주 안 좋은 거를 하급지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거를 우등지라고 하고, 자, 얘는 따라서 열등지, 최열등지라 그래요. 아주 지대가 안 나오는 거죠. 지대가 낮은 곳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차익지에서를 얘기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그 차익이 다르다는 거죠. 비옥도예요. 리카도가 얘기했죠, 그죠? 리카도라는 자체에 도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럼 얘는 지대라는 거는 토지의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매상고가 있으면은 생산비를 빼서 그 차이가 지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생산비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수확액이 똑같겠어요? 수확액이 다르겠어요? 얘가 제일 많이 벌죠, 그죠? 그래서 얘가 500원 벌고, 얘가 300원, 얘가 1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400원이 지대고, 얘가 200원이 지대고, 얘는 제로예요. 그럼 지대가 발생해요? 지대가 제로예요. 그러면 따라서 한 개지. 그럼 한 개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개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아요. 자, 얘는 무슨 합하죠? 뭐로 봤어요? 그럼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곡물 가격 안에 지대가 생산 요소로 비용으로 들어간 거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맞아요? 네, 따라서 마르크스 자본주의 체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냥요 소유권이 생겨요. 그럼 강제적으로 그냥요 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는 한 개지에는 지대가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발생하겠죠. 강제적으로 요구하니까 달라고 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자 할게요. 이렇게 암기를 해보세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고? 뭐의 차이예요? 비옥도의 차익이 생기죠. 대답해봐요. 자, 얘는 그냥요 소유권이 나와요. 누가 나와야 되죠? 그냥이야 절대 요구를 해요. 요구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고? 리카르도. 옛날에 왜 소피 마르소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소피 마르소. 안 먹혀 아시죠? 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게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죠? 무슨 지대에서를 얘기했어요? 차익지대를 얘기했죠.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리카도 나오면 절대요 차익지대예요. 차익지대죠, 그죠? 그러니까 리카도하고 마르크스랑 리카도가 이제 스테이크 집에 제가 쏜다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부러 그런지 카드를 놓고 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현금을 냅니까? 그럼 그냥이야 차익이 모자라. 뭐가 모자라? 차익. 그래서 얘한테 자 따르세요. 차익에 대해서 리카드로 계산해라. 이렇게 아시겠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자 갈게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예요? 리카도죠. 자, 일단 57페이지로 가볼게요. 57페이지 가시면 지대농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고전합판은 아까 고전잉어라고 했었죠. 그럼 뭐로 봤어요? 잉여로 본 거죠. 신고전합판은 비용으로 봤죠? 맞나요? 그럼 고전합판은 토지간으로 가보세요. 토지를 원시적 자원, 즉 공급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화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본과 구별 안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런가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잉여로 봤습니까? 밑에 잉여 불로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죠. 그죠? 근데 아까 마르크스는 신고전합하죠. 그럼 토지가는 이제 이 토지와 자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의 생산 요소다 보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고 자본도 토지에 들어가니 그냥 하나로 취급하자는 거예요. 신고전합에 따라서 신고 비용. 그럼 얘는 그냥 봤어요. 생산 요소 비용으로 봤어요. 그렇죠.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럼 좌측에 보시면은, 자,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요, 따라서 차익에 대해서 리카도를 계산해라. 그러면 리카도는 차익 제설이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차익이라는 건 뭐의 차익이죠? 비옥도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펜 들어보세요. 리카도 있어요? 차익 제설이 있어요? 자, 1번 생산성의 차이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비옥도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2번 표표. 아까 한계지 기억나시죠?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19세기 유럽에서 아까 인구가 증가하니까 곡물 수요가 늘어나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확이 또 체증하다 체감하고 땅의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지에도 경작해서 지대가 발생을 한다는 자체인데 얘는 발생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3번에 가시면은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땅이 희소하고 수확이 체증합니까? 체감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한계지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4번 별표 뭐의 가격이 뭐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곡물 가격. 비옥도에 따라 곡물 가격이 다 다를 수도 있죠. 자, 얘 아까 신고전압파였어요. 얘는 고전압파였어요. 잉여로 봤었죠. 그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 아니며 지대는 잉여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마르크스 있어요?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설이죠? 자, 얘는 비옥도를 찾으셔야 돼요. 소유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비옥도가 없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한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소유로 비옥도 생산성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독점지대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독점지대설. 이거는 이제 밀이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밀. 그래서 얘는 그냥 토지가 양적 질적 부족하기 때문에 밑줄만 치세요. 토지 용역의 공급 독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다. 독점 이윤을 포함한 지대를 발생한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 자, 독점지에서는 그냥 미리 얘기했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넘겨보시면은, 자,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얘랑 연결될 게 58페이지로 가보세요. 58페이지 가시면, 튀넨이라는 학자 있나요? 튀넨 찾으셨어요? 얘도 고전합파라고 적어놓으세요. 무슨 합파다? 그래서 리카도 이론을 따와요. 그래서 리카도 이론을 따와서 여기다가 이제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수송비.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 얘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튀넨입니다. 그래서 얘가 입지교차지대설 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위치지대설이라고 돼요. 자, 따라서 수송비 강조. 수송비 나오면 무조건 튀넨입니다. 무슨 비 강조했다고요? 수송비. 그래서 농업입지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져서 고립구이라는 논문을 써요. 써서 안에서 농사를 짓죠. 여러분들 왜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안쪽은 중심지는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높아요. 조방적, 집약적. 나가면 조방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대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운마차 시대입니다. 그럼 모든 농산물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쪽으로 수송비가 절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디가 위치가 좋아요? 나갈수록 좋아요? 안쪽이 좋아요? 안쪽이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옥도지만 현재는 비옥도입니까? 접근성이 중요합니까? 그럼 얘는 따라서 도시지대에 영향을 준다. 도시. 그래서 따라서 입차지대 곡선. 그래서 입차지대 곡선을 연결시키거나 도시 내부 구조론에 동시본에 영향을 주는데요. 자, 그럼 얘는 나갈수록 우리가 이 수송비가 1km 나갈수록 비례해서 증가해요. 10원 하면은 10원, 20원, 이게 10원씩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 보시고요. 자, 그럼 지대라는 것은, 자, 얘는 비옥도가 중요해요, 수송비가 중요해요. 그러면 수송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대라는 것은 매상고에다가 생산비를 뺀 거는 리카도고 여기다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그럼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10원이면 얘가 80원이면 얘가 80원을 바뀌면 10원을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반비례 관계.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죠. 그러면 곡선을 그려라. 수요 곡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도 수요 곡선처럼 여기가 지대고요. 여기가 중심지고 여기가 외곽이라면 자, 안쪽은 그냥요. 지대가 높아요.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비례다, 반비례다.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가격과 양이 반비례죠. 그럼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지대 곡선이 돼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한계지대 곡선. 그럼 집약농업이 외곽이 있나요? 집약농업이 안쪽에 가깝나요? 조박농업이 좀 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입지가 교차하면서 띠를 형성하면서 안쪽이 집약적인 농업이고 밑에 위에는 조방적이라는 거죠. 그럼 안쪽은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자, 따라서 임대료가 높다. 부가가치가 낮은 걸 생산해야겠어요? 좀 비싼 걸 생산해야겠어요? 외곽은 좀 낮은 걸 생산하겠죠. 이해 가셨죠? 그럼 자, 얘는 어떤 게 강조되냐면 따라서 수송비, 위치지대설. 그래서 위치가 수송비고 수송비와 지대는 따라서 반비례. 그럼 집약과 조방이 그냥이야 기울기가 달라. 집약이 그냥이야 안쪽에 있어. 조방이 나가서 있죠. 이해하셨죠? 펜 들어보세요. 지금 튀넨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치교차, 위치지대설이에요. 고립구이라는 놈을. 그래서 생산물 매출액에다가 생산비에다가 수송비를 가지고 있죠. 수송비는 단위 수송비에다가 이제 거리를 곱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이제 이렇게 나눠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자, 빨간 글씨. 수송비가 지대화된다는 거는 지대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자, 우하향 한다고 얘기했죠? 여선형 함수가 이제 우하향이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 반비례. 자, 시장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되죠. 그럼 토지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입찰지대는 또 증가하겠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 생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 형태에 따라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자, 아까 그래프를 보세요. 집약 쪽이 그냥입니까? 가파릅니까? 조방 쪽이 완만하다고 되어 있죠. 중심지가 집약 쪽이고 외곽으로 조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4번에 입찰지대라는 단어가 있죠. 얘가 자, 따라서 입찰지대 이론. 자, 따라서 알론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도시지대의 이론에 있어서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알론소라는 애가 있나요? 무슨 소? 알론소. 알론소는 건강한 소의 동생이에요. 무슨 소? 알론소. 그래서 알론소가 이제 이 튀넨의 영향을 받은 거죠. 누구 영향을 받았다? 튀넨.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보시면은 알론소라는 학자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론소의 이론이 그 입찰지대예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입니다. 입찰지대 이론. 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그 전 페이지 가시면 그래프가 하나 밑에 있을 거예요. 59페이지 맨 밑에 그래프 하나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입찰지대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튀넨에서 따왔기 때문에 지대가 다 틀리다는 거죠. 지대가 있으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있습니다. 도심에서 외곽이에요. 안쪽이 아까 조방적이었어요? 집약적이었어요? 가파르고 나갈수록 조방적이죠? 그럼 산업이 똑같겠습니까? 산업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A산업, B산업, C산업으로 연결되죠. 그럼 입지가 교차하면서 이렇게 교차를 해요. 자, 안쪽 도심은 그냥요, 땅값이 높아야 돼요. 높죠? 대답해봐요.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상업용이 입지되는 거죠. 무슨 용이 입지된다? 상업용. 그래서 가장 지불이 가장 높은 놈이 여기에 낙찰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주거용이 되고 여기는 이제 공업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따라서 입찰지대 곡선. 그래서 가장 최대의 지불에 따라서 연결시키는 풀악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경매할 때 입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낙찰받기 위해서는 최소 금액을 정해놔야 돼요? 가장 최대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근데 지대 지불 능력이, 지대 지불 능력 의사가, 자, 항상 얘는 최소가 나와야 된다, 최대가 나와야 된다. 최대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기업주가 정상이윤만 얻고 그걸 비용을 타고 정상이윤을 얻고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가 되죠. 그래서 순영가도 최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명동은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높아요? 임대료 높죠? 그럼 자기의 초과이윤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초과이윤 제로. 정상이윤 제로예요? 초과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이 제로인 곳으로 입지한다는 얘기죠. 제로.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자, 따라서 입찰지대 곡선.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그 다음에 원점을 향해서 따라서 볼록이죠. 제가 11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허리가. 근데 코로나니까 계속 주말 있으니까 제 배를 한번 보세요. 11월 달하고 지금은 틀릴 거예요. 그럼 제 배가 뭐를 향해 해요? 원점을 향해서 오목이다, 볼록이죠. 저도 초라해요. 뭐를 향해서? 원점을 향해서 우상향, 우하향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자, 입찰지대 곡선에 기울기라는 게 나와요. 따라서 기울기. 자, 이건 예전에 제가 좀 해서 따라서 교사. 자, 위에가 한 개 교통비가 올라갑니다. 교통비를 운송비라고도 하고 수송비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의 사용량이 내려가요.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교사. 자, 위에는 뭐가 올라가죠? 교통. 밑에는 뭐? 토지의 사용량, 이용량이 내려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이다. 그러면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저자가 해놓으신 59페이지 가시면은 펜 들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4번 입찰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항상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 용리 최대라는 단어가 있죠. 그 최소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얘는 최대가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줄. 무슨 이윤이 제로라고 돼 있죠? 초과이윤 제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밑에 한계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한계지는, 따라서 지대가 제로. 거기 보시면 수송비 부담 때문에 더 이상 경작할 수 없어 지대가 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갈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데 보세요. 아까 따라서 리카도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제로죠. 얘기해봐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비옥도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100원에서 100원 빼서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수송비를 강조합니까? 그럼 너무 많이 나가면은 그냥이야 지대가 제로가 될 수도 있어.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럼 제가 제로와 얘가 제로는 약간 틀리다는 거예요. 맞아요? 얘는 무슨 비 때문에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송비. 그러니까 100원에서 만약에 10원에다가 얘가 90원은 빵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고전압파. 그래서 얘도 고전압파예요. 그죠? 그럼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지점이 이제 지대가 제로니까 그림에서 한계지인데 참고서 하시고요. 한계지 아시겠어요? 한계지는 그냥이야 지대가 제로야.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도 따라서 고전압파니까. 그럼 중심의 지대지가 높은 것은 입주체 간의 입지 경쟁 3으로 나타나고요. 자, 우리가 따라서 교사. 아까 교통비가 올라간다고 얘기했나요? 교통비를 운송비로 해도 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사용량을 토지 이용량으로 해도 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위를 운송비와 이용량을 나눈다는 걸 바꿔내서 냈었거든요. 그죠? 요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기울기가 급한 장부는 단위 거래당 수송비 부담이 더 다른 장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데,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쪽일수록 어떻게 돼요? 교통이 혼잡될 수도 있죠? 그러면 한계 수송비 부담이 우리가 다른 장부보다 크다는 건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각 위치별로 최소예요? 최대예요? 자,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따라서 포락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생긴 게 포락선이라고 나왔었고,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아까 제 배가 뭘 향해서 볼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자, 그럼 교통이 발달하잖아요. 자, 교통이 발달하면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가 지대가 좀 낮아지고 위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이 발달하면 이 입차지대 곡선은 가파라진다, 완만해진다. 완만해진다. 한계지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대가 제로. 그래서 외곽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외곽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외곽 토지용이 또 집약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티넨의 고립구기로는 버제스의 동심원 내 도시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따 버제스라는 학자 얘기를 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입차지대 곡선이 알론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누구 이론을 따왔죠? 튀넨. 튀넨의 고립국을 도시공간에 적용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보세요. 별표. 자, 4번 별표 치셨어요? 그럼 단일 도심에서, 자, 아까 도심은 그냥입니까? 상업용입니까? 도심에 입지하겠죠. 그렇죠. 그럼 상업용은 그냥이요. 매출액이 많아요. 그럼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죠. 찾았습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요게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교통비가 크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이냐? 자, 따보세요. 한계교통비. 자, 한계교통비라는 건 뭐냐면 나갈수록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1k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통이 발달하면 자동차가 쌩쌩 달리죠? 그렇죠? 근데 도심은요, 그냥입니까? 교통이 혼잡합니까? 그럼 택시를 타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입니까? 매다가 올라갑니까?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그냥입니까? 교통비가 큽니까?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찾으셨어요? 그럼 안쪽일수록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교통비가 작기 때문에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죠? 별로 안 좋아 분위기가. 자, 자동차가 그냥이야 쌩쌩 달려. 그러면 여기서는 10원 들어가는데 조금 나가면 9원씩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한계교통비가 그냥입니까? 도심물수록 큽니까? 크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자, 다시 갈게. 자, 상업용 도심으로서 생산성이 낮다, 생산성이 높다. 높고요. 한계교통비도 작다, 크다.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찾으셨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가시면 도심이 토지 할당의 입주제가 지대곡선이 급경사고 외곽으로 좀 완만하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연결시킬게. 자, 얘와 연결할게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에 제목이 있죠?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체성,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얘가 얘 얘기예요. 얘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얘는 들어갑니다. 안쪽일수록 이 결합비율이 세다는 건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우리가 도시지대라고 나왔는데, 과 도시지대.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식이 하나 있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밑에가 그냥입니까? 토지가 내려갑니까? 위에 자본이 올라갔죠? 자, 그래서 자, 따보세요. 분모에 대한 분자. 그럼 어떻게 돼요? 뭐에 대한 뭐라고 하셔야 돼요? 토지에 대한 자본이라고 하셔야 되죠? 따보세요. 토지에 대한 자본. 이게 이제 결합비율이에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입니다. 결합비율.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쪽은, 자, 갈게요. 이 지대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자, 도심은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높아요?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지죠. 그럼 아까 얘 얘기가 원점을 향해서 그냥입니까? 이 곡선이 우하향합니까? 볼록하다는 거 기억나시죠? 대답해봐요. 이제 이게 이제 얘 이론에 연결시켜갖고 외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럼 토지를 늘려야 돼요? 자본을 늘려야 돼요? 자본을 늘리죠. 그런가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지를 사갖고 여기다가 자본을 투입해서 건물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대답해봐요. 예산은 많습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까? 그럼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줄이고 뭘 늘리겠어요?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린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안쪽은 토지를 늘립니까? 자본을 늘립니까? 나갈수록 토지를 늘리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그럼 안쪽은 그냥입니까? 자본을 늘립니까? 토지를 줄이죠.
따라서 집약적. 저층화 시켜요? 고층화 시켜요? 고층화 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나갈수록 땅값이 싸죠? 그 뭘 많이 이용할까요? 토지를 많이 이용하고 자본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갈수록 뭘 많이 이용하시겠어요? 자본을 적게 이용하시겠죠? 그러면 따라서 조방적, 고층화, 저층화가 되는 거죠. 얘 이론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쪽일수록 무슨 쪽이 입지하고요? 집약. 나갈수록이요? 조방이라는 거죠. 그럼 안쪽일수록 이 토지의 자본 결합비율이 낮아요? 대체성이 높아요? 높다는 거죠. 대답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토지보다 자본을 많이 이용합니까? 그죠? 그럼 조방적, 집약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쪽은 목장업 같은 걸 하겠어요? 상가 같은 금융업을 하겠어요? 금융에 대한 우리가 3차 산업이 입지하겠죠. 오케이? 근데 나갈수록 그냥이야. 토지가 싸. 토지를 많이 이용하네. 대답도 안 하네. 그러면 토지의 자본 결합비율이 낮겠죠. 그러면 자, 집약적, 조방적, 고층화, 저층화. 그럼 금융업을 해야 돼요? 목장업을 해야 돼요? 그거 달라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결합 비율이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자, 61페이지 찾으셨어요? 개론이 상당히 어려워요. 대할게요. 아, 죽겠다, 개론. 자, 1번 있어요? 그럼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건 따로 토지에 대한 자본. 그럼 어떻게 크다는 거는 토지를 내요? 자본을 내요? 그럼 결합 비율이 크다는 거죠.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도시 안쪽일수록 토지의 자본율이 많이 사용되죠? 외곽으로 갈수록 자본보다는 토지를 많이 사용, 싸니까 토지가. 그렇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는 어디에 가까울수록 높아요? 도심. 여러분들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겠죠, 그죠? 내가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뭐 없는데 막 OX 막 물어보지 않고 동반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편하세요? 편하세요? 읽어주시면 돼요. 자, 아까 이 금융업이 3차 산업이었죠? 그럼 상업입지일수록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죠? 집약적 토지 이용하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갔나요? 아까 나갈수록 목장업 했었죠? 그럼 1차 산업에 대한 농업 같은 목장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조방적 토지 이용을 하자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활동되는 대체로 토지의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알론소 기억나시죠? 그럼 알론소는 일정 지역에 생산하기 위해서 토지 자본의 대체 관계는 자 우상향, 우하향. 그게 이제 얘 이론에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역선형 함수라는 건 우하향하는 등생산량 곡선이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5번에다 별표 치시는데, 그럼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자 따라보세요. 금융업, 따라요. 금융업, 목장업. 그럼 산업에 따라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이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같다 다르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이나 산업과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그 다음 위에 보시면 따라서 헤이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옳은 질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인데, 마찰 비용이라는 거는 지대와 교통비를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토지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은, 아까 튠이라는 학자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수송비 절약, 교통비 절약. 얘는 교통비를 절약하는 것이 지대를 높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헤이그 보고 계셔요? 뭐의 절약이 중요하다? 교통비 절약. 고지대. 그럼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가 증가하죠? 지대는 감소하고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했죠. 자, 그럼 교통수단이 좋아요. 그럼 마찰이 커지겠어요? 공간의 마찰이 좀 적어지겠어요? 이게 토지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또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하죠. 찾았죠? 자, 얘는 따르세요. 옳은 지문. 계속 옳은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오른쪽에 이제 하신 거는 이제 가로친 걸 내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하도 일이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화이팅 하시고 57페이지로 가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57페이지 가시면 자, 힘드신 반 따라서 마샬의 준지대 찾으셨습니까? 그다음 넘겨보세요. 딱 하나만. 자, 박스에 보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파레트의 경제지대 찾으셨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전체 우리가 마샬부터 갈게요. 마샬이 있어요? 마샬.
마샬은 따라해봐요. 준지대. 준지대라는 건 지대라는 거예요.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계 같은 걸 쓴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샬이라는 학자는 원래는 자연의 선물이 토지에 쓰는 말인데 얘는 기계나 기구에 따라 쓰는 말입니다. 그럼 얘만 이제 하면 이제 마스터 돼요. 갑니다. 자, 마샬이겠어요. 경제지대예요. 준지대예요. 토지예요. 기계예요. 기계도 어떻게 돼? 농기구 같은 거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죠? 그래서 토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다. 기계나 기구 따위예요. 기구. 이 설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자, 얘가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준지대는 고정 요소의 수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총 수익이 있으면은 총 가변비용으로 뺀다. 자, 그러면요. 자, 얘기해 볼게요. 농기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입니까? 나중에 감가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계속적으로 지대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발생할까요? 그냥 일시적으로 발생할까요? 일시적이고요. 영구적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장기적으로 나올까요? 단기에만 나올까요? 단기에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기계기구는 단기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준지대 보고 계셔요? 그럼 자, 기억. 장기가 나와야 돼? 단기가 나와야 돼? 자, 토지야 인간이 만든 기계야. 생산료세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기구 설비 등이 인공적인 자본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죠. 자, 준지대는 토지 발생하는 지대와 또 어떻습니까? 거기와 또 구분될 수 있어서 개념과 구분되게 다 되는데요. 디귿에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영속적으로 나올 수 있죠. 대답해 보세요. 근데 기계는 계속 나올까요? 일시적으로 나올까요? 그렇죠. 기계나 설비 같은 거는 영구적이 아니죠.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토지에 대한 계량 공사를 통해서 나타난 추가적 발생한 소득도 준지대라고 했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리를 갑니다. 토지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토지예요? 토지 이외예요. 고정 생산 요소라고 되어 있죠? 단기에만 발생된다는 거죠. 장기에는 비용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장기는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토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준지대가 높아진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단기에는 이제 수요에 의해서만 이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따가 제가 따르세요. 파레토 경제지대 넘기지 마세요. 자, 넘기지 마시면은 자, 얘는 아까 얘는 인간이 만든 토지입니까? 기계입니까? 근데 얘는 토지에 발생했거든요. 영속성이라는 거 아시죠? 토지는 일시적으로 생깁니까? 계속적으로 생깁니까? 영구적으로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길 수도 있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시냐? 마샬 나오면 경제지대예요? 준지대예요? 토지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그러면 영구적으로 생겨요? 일시적으로 생겨요? 장기 생겨요? 단기적으로 생겨요? 단기 고정 요소가 우리 공급이 고정돼 있죠? 수요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총론에서 그랬어요. 추순자 기억나시죠? 얌타 뭐 하는 추순자. 자, 갑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오양맛을 어떤 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자, 따라서 맛살 준 그녀와 길게 만나요? 짧게 만나죠. 맞나요? 그러면 마샬이 나오면 경제가 나와야 돼요? 준지대가 나와야 돼요? 저도 초라해요. 따라서 맛살 준. 어떻게 만났어요? 짧게 만났죠. 괜찮아요? 그럼 영구적이 나와야 돼? 일시적이 나와야 돼? 장기가 나와야 돼? 단기가 나와야 돼? 이게 시험 문제예요. 할 수 있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넘겨보세요. 또 이제 마지막, 지겨워, 진짜. 차에서 땡기는 게 나아. 자. 58페이지 가서, 파레토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사람이 이름이 적습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많아서 이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파레토 있어요? 무슨 지대? 경제지대. 찾았습니까? 그 토지에 생기는 거죠. 일시적으로 생겨요? 영구적으로 생겨요?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전형 수익과 경제지대가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박스에 보시면은 따라서 전형 수입, 경제지대,
똑같은 개념이겠어요? 다른 개념이에요. 왜? 글씨가 틀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입이라는 거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가 있다. 그럼 도대체 전용 수입은 뭐냐? 자, 따라서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노동과 토지 같은 경우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임금을 받고 토지는 지대를 받는 거죠. 자, 그럼 갑돌이가 가라는 토지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어요.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다양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나다라로 이제 지대를 80만 원을 받는데 얘가 가로 옮겼어요. 왜? 100만 원을 줄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전체 수입이 100만 원입니다.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을 따르죠. 전용 수입. 정수 수입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20만 원이죠. 그걸 따르죠. 경제지대. 경제지대. 더 받는 부분을 얘기해요. 생산자의 잉여를 얘기해요. 경제지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게 요 두 가지만 바꿔냈는데, 자, 들어보세요. 이따가 이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가격입니다. 지대고요. 자, 요게 이제 쭉 나갑니다. 요게 이제 양이죠. 가격과 양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다고 봐요. 가격과 양이다. 토지에 대한 임대 곡선과 토지에 대한 임대 수요 곡선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가격과 요걸 양을 곱하면 따라서 전체 수입. 따라서 전체 수입. 500원에서 10개면 5,000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이 칠판 주게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생산비 정도는 받아야 되죠?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따라서 전용 수입.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1,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1,500원을 받았으면 500원을 더 받았죠? 따라서 생산자 잉여. 경제지대. 경제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제지대는 전체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야구 선수 중에서 박찬호 선수라는 사람 아시죠? 그럼 박찬호 선수는 제가 LA 다저스에 얼마 받는지는 몰라도 서울에서는 연봉을 1억 주는데 LA 다저스에는 100억 준대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LA를 이사 가겠어요? 이사 가죠. 대답해 봐요.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억이 따라서 전용 수입. 그럼 100억에서 1억 뺀 99억이 경제지대가 되겠죠. 대답해봐요. 그럼 우리 박찬호 선수는 희소성이 강하죠.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여기에 탄력성에 따라서 경제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가팔라집니까? 무슨 지대가 많아지겠어요? 경제지대가 많아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게 시계라면 이게 가파를수록 무슨 지대가 많아진다는 거죠? 경제지대가 많아지는 거죠. 희소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 파레토는 따라서 경제지대. 어디에 얘기했죠? 토지입니다. 토지, 따라서 부증성.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럼 토지는 그냥요, 완전 비타르적이에요. 그럼 100%다 전용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전용 수입과 파레토의 경제지대라는 단어 있어요? 총 수입은 전용 수입이 80만 원이면 경제지대가 20만 원, 100만 원이 전체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전용 수입은 아까 따라서 80만 원. 대답해요. 80만 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었죠.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할 최소한 지급액이라는 단어가 있나? 어떤 게 키포인트겠어요? 최소한. 그런가요? 그래서 전용 수입을 또 우리가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자, 이걸 이제 포기하고 글로 갔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파레토 지대입니다. 그럼 한 요소의 경제지대는 그 요소가 받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뺐죠. 그럼 적어요. 총 수입은 따라서 100만 원. 전용 수입 따라서 80만 원. 그럼 얼마를 더 받은 거죠? 20만 원을 더 받은 거죠. 그걸 따라서 생산자 잉여. 다시 말해서 전용 수입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지불해야 되는 보수를 가리키며, 여기서 전용 수입을 추가하여 요소에 지불되는 보수가 경제지대예요. 그 생산 요소 공급자의 잉여분을 얘기하죠.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가격 탄력성이 낮을 때가, 비탄력적일 때가 생산 요소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득이 희소성에 따라서 잉여분을 내게 하는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3번 있어요. 3번.
3번 보고 계십니까? 아까 박찬호 선수 기억나시죠?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탄력적이요? 비탄력적?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받을 수 있죠. 그럼 생산 요소에 대한 수입 자체가 전체가 경제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토지는 공급이 되어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전체가 다 경제지대로 받아버린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따라서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은 공급하기가 쉽죠. 그러면 요거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따라서 전용 수입. 100% 전용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입 전체가 전용 수입이 돼서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시겠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자, 7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가장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준지대 기억나세요? 자, 맛살중 군형을 어떻게 만나죠, 제가? 일시적이죠.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영구적이 나와야 돼? 일시적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 외 고정생산요소에 기록되는 거 맞죠?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잖아. 자, 따보세요. 맛살준. 자, 따보세요. 마샬준. 그럼 마샬은 파레토지대예요? 준지대예요? 준지대라는 거죠. 제 야매를 기억하십니까? 자, 일시적이라는 건 맞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기계라는 건 맞죠? 근데 파레토가 아니라 준지대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한 번만. 모준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요? 짧게 일시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야매부터 하지 말고 이론이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3번 보시면은 비옥도라는 단어 있어요? 자, 아까 비옥도는 누구였죠? 리카도였죠. 차익에 대해서 리카도로 계산하죠? 그러면 절대예요? 차익이에요? 차익 지수가 비옥도의 지수를 결정하고 수학책 가면 게 들어갔죠. 4번이 맞나요? 자, 칠판 보세요. 아까 절대지수랑 따보세요. 신고전업화. 그럼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뭐로 봤어요? 생산비로 본 거죠. 대답해야 됩니다.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5번 따보세요. 소유. 아까 소유권 기억나시죠? 그럼 마르크스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자체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건 리카도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되겠죠. 체크하셨죠? 정답 몇 번? 4번, 5번, 8번 갑니다. 스타트. 가장 온 거는 3번이 정답이죠. 아까 제 배가 원점을 향해서 어떻게? 볼록하죠. 아, 이건 기억하네. 3번이 맞을까요? 근데 지금 좀 저를 보세요. 이게 문제가 일단은 많이 어렵죠. 얘기해 보세요.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공부가 돼서 되지만 이게 다 기출문을 돌려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1번은 지대 결정이 비옥도예요? 비옥도만이 아니에요. 아까 왜 튀넨이라는 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튀넨. 위치제는 튀넨이거든요. 그러면 리카도다, 튀넨이다. 튀넨이고요. 2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은 왜 틀렸을까요? 2번도 못 맞추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따보세요. 입찰지대. 어떻게 써야 돼요? 최소가 아니라 최대라는 거. 화이팅 하세요. 이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한 토지용자가 지불하는 최소가 아니라 초과인 제로가 맞죠? 3번이 정답인가요? 자, 안 지웠어.
자, 따라서 교사. 입 열어요. 교사. 그럼 무슨 비가 올라가죠? 교통비가 올라가죠. 교통비 따라서 운송비. 자, 따라서 토지 사용량. 그럼 바뀌었죠. 얘기 좀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용자의 토지 이용량을 단위당 한개 운송비를 바꿔야 되죠. 가자. 미치겠다, 미치겠어. 한장 걷다, 정말. 자, 지금 뭐로 나눴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운송비를 뭐로 나눠야 돼요? 토지 이용량으로 나눠야겠죠. 바뀌었나요? 대답해. 다음 넘어갑니다. 바뀌었어요?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교사. 그럼 위에는 운송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누는 거죠. 기출 됐었습니다. 됐었고. 자, 아까 여러분들 2차 지대 곡선이, 자, 가파르면은 그냥이에요. 도심에 입지예요. 완만하면요. 외곽에 입지 않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번하고 8번만 마스터 하시면 지대로는 다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한번 가시면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다시 갈게요. 8번에 1번 갑니다. 리카도가 맞아요? 튜넨이 맞아요? 튜넨. 2번 최소예요? 최대예요? 자, 4번은 어떻게 돼요? 토지 용량하고 운송비가 바뀌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지우기가요. 가파르면 업종 어디에? 도심. 완만할수록 외곽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